네,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탄핵안 발의했고요. 오늘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는지 궁금해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앵커님.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야 합의를 해오면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인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본인이 결정을 내려서 국가적인 혼란을 막아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한 거죠.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언하겠다고 이렇게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예. 사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겠다고 항의를 하면서 대통령을 막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회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이 위기의 순간에 회피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임명에 문제가 없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여당 쪽에서 임명한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임명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청문회에서 밝히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면 임명하는데 그런 어떠한 부담도 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회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전쯤에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나를 이어서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이런 요지의 보도거든요. 이러면 아예 탄핵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거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야당이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권한대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예. 탄핵부터 거론한 건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건 일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박을 하는 건데 그건 네. 잘못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야당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임명을 거부하면 본인이 탄핵될 거라는 것들을 너무나 불보듯 뻔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를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는 어차피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어봤자 좋은 소리 들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 첩첩산중 어려운 과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본인이 도움을 줬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선택이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좀 평가를 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내가 야당에게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면 나중에 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정가에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알다시피 한덕수 총리의 어떤 평소에 해왔던 그런 태도나 양식으로 볼 때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려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료시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세울 만한 그런 대권 후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예.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굴 내세우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물러난 그런 모양새를 보인 한덕수 총리가 그런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일단 꿈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만 일단 놓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신 있게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만드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맥이 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친윤 그룹이라는 분들은 거의 공황 상태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권력은 잡았잖아요. 당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불임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후보를 내놓기가 어렵다. 뭐 누가 나와도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까지 언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글쎄요 국민적인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친윤 그룹에서 지금 자기들 후보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보기에 본인께서는 뭐 강력한 욕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친윤 일부에서도 이분을 밀자라는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본인이 당 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당 내에서 이렇게 가깝게 따르거나 이러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뭐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어떤 표현을 쓰신 적도 있죠. 그렇죠. 뭐 혼자서 움직인다. 뭐 일본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행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친윤 그룹이 이분을 내세운다면 그건 정말 울며 겨자 먹기가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덕수 총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그러니까 탄핵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탄핵은 지금 논란 있지 않습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혼란 상황이 더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과 혼란상은 계속되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처음에. 알겠습니다. 어제 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론과는 다르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 개인들의 어떤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론 투표라는 것들에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간에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의원들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을 강제하는 것 이거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탄핵 투표처럼 그것을 무슨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당 자체에 또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든가 혹은 그것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강제한다든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는 본인의 어떤 소신대로 무슨 판결을 하셨는지 무슨 찬성 반대 중에 어떤 걸 결정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떨까에 대해서 아마 김앵커님이 궁금하셔서 그러게요. 지금 제가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물어봐서 그 참석했던 의원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통과할 그게 200석 넘어가기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투표에 참석 전부 다 불참하는 거는 안 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난번처럼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00석이 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모르죠. 그러면 당론으로 표결 불참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시네요? 네, 근데 그것도 전망이니까 오늘 의총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 지도부들께서 어떻게 결정할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은 계속 버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텨온 이유가 뭐냐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꽤 있었어요. 그렇고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진영 논리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끌어줘야지 우리 네. 진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명분을 삼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화만 내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정 이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에 빨리 나오겠다라는 것은 수사를 나는 수사 대신에 그 헌재의 심판을 먼저 받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재가 이제 이제 일정 그대로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속보를 보면 탄핵심판 대리인의 배보윤 변호사 등이 선임이 됐다고 공보 담당은 윤곽근 변호사라는 이런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윤곽근 고검장 전 고검장이죠. 네. 그리고 배보윤 그분은 뭐 아마 헌법재판관 출신인 걸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연구관인가 출신인 걸로 알고 공보관 있는데. 출신이라고 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부분 수사를 좀 회피하고 빨리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수사는 중단해 달라라는 그 다음은 그런 논리로 나오겠죠. 뭐. 알겠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요즘 국민의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움직임을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지명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굴 두껍게 다녀라 이런 지금 주문을 의원들한테 했다고 하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부에서 언론에서는 뭐 쌍권총 지도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두 분의 권씨 성을 가신 분들이 네. 당을 장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지도록 정치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빨리 절연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 이 서로 맞서 싸울 때 그럴 때 유일한 생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친윤 지도부들은 그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고 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분을 안고 가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혹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어떤 역사적 책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요. 정치인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